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는 이 법조 관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것이 나름 특징이자 또 가장 킬러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윤석열과 관련해서 내란 사건 재판이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역시 오늘도 현장에 강지호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가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포자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줄을 이뤘고, 이 증인으로는 구민의 방첩수사단 수사 조정 과장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같은 이름이 나오면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예. 조지호, 강지호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저는 그래 맨 처음 조치호인 줄 알았어요. 아, 조치호. 네, 예. 보니까 이름이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강지호보다 조지호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네. 네. 자, 오늘 재판 하루 종일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 6시 20분에 끝나게 어우, 되었습니다. 6시 20분이면 거의 이제. 예.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만 뭐 출근 준비하고 뭐 업무 준비를 하다 보면 10시부터 재판을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6시 넘어서까지 됐다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할 말이 되게 많았나 봅니다. 원래 오늘 증인이 2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박찬균 증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하지 못하고. 또라고? 예, 그래서 다음번 기일이 잡혔습니다. 지기현 판사죠? 예, 지기현 판사입니다. 지기현 판사 오늘도 굽실굽실 하던가요? 돌려보내서 미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제 잘못입니다. 시간 판단 못한 제 잘못입니다. 참 죄송하고요. 혹시 다음번 기일에 나올 수 있나요? 약간 이런 말투로 항상 하시죠. 예, 안 나오면 어쩔 건데. 나와야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저 가식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옆집 친절한 아저씨 이런 느낌이 나요. 재판장 안에서는. 근데 따지고 보면 예. 지할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사실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허허 웃어가면서 사실 내 간 빼먹는 사람이잖아. 맞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재판,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 구민의 증인이면 이분이 군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재판 증인으로 참석을 한 건가요? 오늘 이 방첩사 내에서 어떻게 체포조가 구성됐는지 아하.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이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물어본 거죠.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경찰이 직접 체포조에 가담하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는데 요즘 재판 진행되는 거 보면은 경찰도 어느 선까지는 관여가 된 게 맞나 보네요. 증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처음에 이 경찰 쪽에서는 이 체포조 안에 있는 이제 체포 명단을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은 몰랐다. 경찰은 이제 몰랐었고 추후에 이 구민회와 통화에 의해 가지고 이 체포 명단을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약간 조금은 좀 내란의 핵심에서 살짝 비껴난 듯한 느낌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네. 예,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체포조에서 누가 이 명단에 있는 사람 체포할 것이냐. 아하. 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변호사 측은 경찰 쪽에 있는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방첩사 직원이니까 우선 방첩사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민회 같은 경우에는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호송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찰 쪽에서 체포조로 잡으면 본인들은 이제 호송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경찰 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구가 설립이 되잖아요. 이 기구가 설립이 되면 방첩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방첩사 쪽에서 체포를 하지 않았냐라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방첩사 쪽에서 한 게 아니냐? 예, 방첩사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 체포를 한 것이 아니냐, 체포조를 해야 하는지 맞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은 봅니다. 뭐 체포조가 그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을 되려다가 스톱된 뭐 그런 부분이라 예, 누가 했냐 말았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요. 예, 근데 방첩사 쪽에서 니들 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욕을 먹게 되려면 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방첩사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 버스 안에만 있었다라고 버스 합니다. 안에만 있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막상 딱 가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 많이 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충돌이 일어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가지고 나가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뭐 잡으러 가기는 갔는데. 그렇죠. 예. 병력 동원도 많이 됐다고요? 우선 병력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경찰 쪽에서 100명 그리고 국방부 쪽에서 100명 수사단인가 수사본부인가 거기서 100명 그리고 그 예. 정보사 제2수사단 예. 방첩사 제2수사단에서 100명 움직인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예, 그리고 868 경호대에서 이제 동원이 돼서 구성이 이제 경찰 5명, 방첩사 5명, 도사본부에서 5명, 그리고 868 경호대 10명에서 총 25명을 한 조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병력도 그런데 그 병력 가지고 체포조 운영이 되나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조부터 한 10조까지를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1조부터 10조까지 5명씩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려고 했는데 우선 경찰 100명, 도사본부 100명만 해도 20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구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868 경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원되지 않고 중앙선관위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는 이 방첩사 안에서는 이 체포조 14명에 대해 가지고 체포를 하게 시키고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명령이 3명에 대해서만 우선 체포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3명? 3명이요. 누구요?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대표 이렇게 3명을 우선적으로 체포하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야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3조는 우원식 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야, 나 진짜 와 대단하네. 근데 제가 이거 딱 들으면서 느꼈었던 게 사실 이 14명 중에 누가 있냐면 뭐 김호준 총수라든지 아니면 뭐 김명수 전 대법원장 14명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 표결에 붙여가지고 계엄을 취소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가장 인물이죠. 핵심적인 인물이.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3명을 먼저 체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매번 느끼지만 윤석열이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나는. 매번 충격이야. 제가 그 얘기를 모 검사 출신 검찰 고위직에 계셨던 분한테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한동훈하고 윤석열 관계가 있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같이 지내왔으면서 그 좀 기분 나빴다 그 한 몇 달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잡아가두라 그럽니까? 이랬더니 에이 그거 가짜 뉴스야 그러더라고 검사들은. 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검사 지들도 못 믿겠다라는 거. 너무 충격적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오히려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도 이게 너무 놀랍거든. 제가 보니까 한동훈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본인 책에도 본인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안 믿었대요 체포조를. 근데 추후에 내용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거기 본인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가다가 이제 그렇죠. 저 어디야 백령도 가다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지. 영연백 들어가는 거지. 뭐. 아이고. 근데 또 오늘 그 진술 나온 것 중에 제일 가장 충격적이었다라고 보이는 것이 방첩사 중에서 전국에 있는 방첩사 병력을 다 소환했다는 예. 그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예, 처음에 이 윤석열이 이제 담화를 통해서 이제 계엄 상황을 알렸었고 이전에 지시받은 적은 없었대요. 근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방첩사에 김대우 수사단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대우 수사단장 있죠. 김대우 수사단장이 이 방첩사 그러니까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다 동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원들을 전부 다 동원을 했다. 부산도 동원했다고? 부산도 동원했습니다. 부산도 동원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정인이 말하는 게 지금 구민회잖아요. 그렇죠. 구민회죠. 방첩사 중령. 그렇죠. 방첩사의 중령입니다. 부산에서도 병력을 데려오려고 그랬다고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럼 전국의 병력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방첩사 병력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거의 뭐 제주도 빼고 다 불러왔다는 얘기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첩사 전국 병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잡으려고.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뿐만 아니겠으나 아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표니까. 14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14명입니다. 14명이 누구누군가요? 뭐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일러주시죠. 네, 우선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회수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조국 대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하경 국회 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전입니다. 김호준 방송인,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이렇게 14명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예. 윤석열이가 누구를 제일 싫어했는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깜짝 놀라서 저도 확인하면서 야, 근데 제일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네. 조회수 상임위원이었어요. 아, 예. 이분이 계속 보면 저기 그 개표를 주로 관장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포함됐다는 얘기 듣고 야, 윤석열이가 정말 작정하고 덤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만 뭐 어떻게 하면 사실 부정선거 말하는 건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그렇죠. 뭐 협박을 하든지 고문을 하든지 했으면 뭐가 나와도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쿠데타 명분을 삼으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야, 씨. 김동연 판사는 이름이 없네. 예, 김동연 판사는 이제 검사가 물어봐요. 김동연과 권순일은 이름 못 들어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에 얘기한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구민회는 못 들었군요. 예. 근데 뭐 김동연이나 권순일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그 홍장원 차장이 예. 들어서 이제 공개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야, 근데 참 대단하다. 방첩사 병력을 다 끌어모으려 했다. 부산에서 끌어모으려 했다. 아, 제가 오늘 보니까 뭐 대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대저동이면은 부산에 김해공항이 있는데요. 아, 김해공항이요. 네, 김해공항이 있다라는 건 뭘 말하냐? 부산에 있는 병력을 김해공항에 집결시켜 가지고 예. 공군 수송기로 태우고 오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금방 도착할 수 있겠네요. 금방 오죠. 예. 뭐 그러니까 그 김해공항에서 떠서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그게 저 야간 비행인 경우라도 그렇게 해서 오면은 1시간이면 충분히 와요. 그리고 이착륙해서 김포공항에서 국회의사당까지는 또 금방이잖아. 예. 야, 얘들 치밀하게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저 계엄 그 방첩사가 옛날에 기무사잖아요. 예, 기무사죠. 이 기무사가 각 저 공항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항에다가 그 기무사에서 수송기 띄워라 그러면 공군에서 띄워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려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전국에 있는 방첩사 병력을 빨리 끌어모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얘들 치밀하게 움직였어. 많이 치밀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당일날 상황만 보고 야, 쟤들 왜 이렇게 엉성해? 라고 했는데 엉성했던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들 뜻대로 병력들이 움직여 준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버스 안에 있었던 이유가 밖에 시민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하. 이 충돌 위험이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아. 만약에 거기에 국회의원들만 있고 시민분들 안 계셨으면 어허. 아마 투입해서 잡아왔을 겁니다. 아찔한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명령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령 내려오기는 예. 그 5명씩 일개적으로 잡아가지고 예. 그 한 명씩 잡아와라. 그렇죠. 그래서 14명을 잡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5명씩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1조에 25명 이렇게 2조에 25명을 하고 1조에는 뭐 이재명, 2조에는 한동훈, 3조에는 뭐 의원식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원래 잡으러 가려고 했었죠. 참 대단하네. 나중에 저기 3명만 잡아라 그랬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3명도 소름 돋았던 게 이 당시에 3명 잡으라고 했을 때 여기 구성원들이 국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 재판에 들어보니까 국회 안에 있는 그 시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뭘 의미하느냐?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 뚫고 들어가라는 소리가 함의돼 있거든요. 체포하러 나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 개념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면 그 사람들이 이 본회의장 그쪽 안에 있었으니까 거길 뚫고 들어가야 체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포승줄이라든지 이런 체포 장비 이런 것도 가지고 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체포 뭐 장비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구비해가지고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포승줄 같은 거. 예, 뭐 포승줄 그리고 뭐 이거 케이블 타이 뭐 이런 케이블 타이. 예, 그런 것들. 아니 뭐 케이블 타이 뭐 저기 문 걸어 잠그는 데 쓰려고 그랬다며. 전에 특공대가 그런 얘기 했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사람을 잡으려고 체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리고 그 여인형이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흑복, 까만색 옷. 네. 흑복이 이 특수부대 보면 흑복 입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 개인 돈으로 사라고 시켰대요. 여기 구성원들. 그래서 개인 돈으로 사고 그 흑복을 입고 오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무사 저기 활동 중에 예. 그 전투복을 여러 개를 번갈아 입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는 게 뭐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뭐 정보사도 마찬가지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분을 위장을 해서 수방사나 특전사로 오인하게끔. 야, 그래 그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갔는데 전 여기서 하나가 의문인 게 만약에 이 군복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쵸. 개인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물어봐요. 비용 처리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말을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활비로 줬구나. 그러니까 뭔가 숨겨져 있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특활비로 해결해줬네. 예. 근데 이 재판에 좀 꼬치꼬치 그걸 안 물어본 게 재판 흐름과는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흑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거나 그럼 준비를 꽤 오래 전부터 했다는 얘기잖아요. 흑복을 구입해서 개인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면 준비를 계속 했던 거죠, 사실은. 진짜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어저께 재판에 나와가지고 거의 즉흥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민주당에서 그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바람에 내가 그 계엄령 선포한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래전부터 흑복 구매하라고 했었으며 뭐 준비 꽤 오래전부터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특히나 윤석열 재판 때 그랬잖아요. 뭐 안가에서 만났다던가 이런 게 다 부정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인형이 시켜가지고 흑복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을 것이다. 그러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흑복을 만약에 군대 비용에서 이 처리를 했으면 민주당 측에서 좀 알지 않았을까요? 그 미리? 드러났겠군요. 약간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사비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 구민의 방첩사 과장 중령이죠. 예, 중령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래도 중령이면은 꽤 고급 장교인데 고급 장교죠. 우리 같은 대대장님 아니야. 저 병사 때 대대장 쳐다보지도 그치. 못했어요. 하느님이잖아 거의. 하느님이죠. 근데 그 정도 되는 장교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이상하다거나 이 혹시 불법이다 뭐 이런 생각 안 해봤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포고령이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부하가 이제 프린터를 해줘가지고 본인들도 그러면은
상황을 다 몰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들도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 그 같아요. 모르고 이제 일단 간 거네. 예, 그래서 우선 야. 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출동할 때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도착하고 나서 경찰이라든 이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 뭔가가 제대로 굴러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일단 장을 잘 모르고 잡아오려니까 일단 갑니다. 그렇죠. 근데 왜 잡아오려는 거야? 근데 모르지. 경찰들 만나면 알겠지. 우리 저 옛날에 군대에서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출동하려 왜 하는 건데? 일단 가자. 가면서 알아보자.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 역시 이번에 똑같이 예, 했구나. 방첩사도 모르고 경찰도 제대로 몰랐던 아 거죠. 그러면은 방첩사는 경찰 만나면 알겠지. 그렇죠. 경찰은 방첩사 만나면 알겠지. 그렇죠. 네, 그러한 상황인 거죠. 물론 뭐 체포전 이런 것들은 알았지만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 상태였고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제 예. 그 윗선들만 알고 밑에 실무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건 있었거든요. 예, 우왕좌왕한 게 나름 있었고 자기들끼리는 치밀했지만 이게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키면 시킨 대로 밀사불란하게 움직일 줄 알았지. 이거 왜 이래야 돼? 그러니까 옛날 군인인 줄 알았구만. 아, 딱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시김 까라면 까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래서 얘기 원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포고령을 딱 보니까 포고령 보니까 예, 정치, 정당 활동 금지 등이 적혀져 있는 거를 보고 음.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는 그때도 간첩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던 모양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 노트에 작성을 했었대요. 느낀 점을.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이상하다, 혐의 없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이래서 그걸로 살아났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령급, 영관급에서 구속되거나 지금 기소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실 영관 장교급에서 거의 안 움직인 거야. 예. 얘네들이 미적거리니까 그 밑에 대위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소대장들이나 부사관들이 꼼짝을 안 한 거야 이제. 자기들도 미적미적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병사들이나 일단 저 부사관들 뭐 하사들 이런 사람들 거의 못 움직인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그러니까 구민회 과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포고령을 보고 그렇죠. 이상하다는 걸 이상하다는 느꼈다. 걸 느꼈고 그리고 당시에 포고령을 보고 논의가 있었대요 내부에서 아. 논의해가지고 법무실에 확인을 했고 법무실에 확인도 했고. 예 혹시나 다른 범죄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급박해가지고 그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의문이 있었던 게 맨 처음에 그 14인의 체포조를 봤었을 때 무슨 혐의인지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그냥 무슨 혐의가 있었겠지라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럴 만하네. 이제 되게 보면 또 화들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그러니까 놀랄만 하죠. 뭐야 이 사람들 왜 잡아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 이거 쿠데타구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예. 아 이게 참 근데 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옛날을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지금 중령들이면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0대 후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대령 정도 되면 이제 50대로 들어오게 되고 거의 제 연배에 있는 사람은 별 하나 둘 이렇게 달고 있단 말이에요. 빠른 사람들. 네. 제 동기가 대령이었. 늦게 제가 되게 늦게 했는데 네. 28살에 임관했는데 28살에 임관한 내 동기가 지금 몇 년 전에 대령을 달았다고.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중령급이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아래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뭔가 인식이라는 게 생겼을 때 이미 87년을 넘어선 상태였단 말이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7년이었으니까 나보다 서너 살이 적다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 87년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 사이가 어떤지 잘 몰라.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미 87년 이후 민주화 상태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회 날아가는 거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시킨다고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딱 지 수준에서만 군인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방첩사는 경찰들 만나면은 뭔가 명확해지겠지. 예. 경찰은 방첩사 만나면 명확해지겠지. 그럼 체포 명단은 누가 불러준 거야 그러면? 체포 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첩사가 그걸 가지고 있었고 아 방첩사가. 이제 구민혜 씨가 이제 경찰 쪽에 이제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체포조에 대해서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아 구민의 지가 예. 지가 알려줘 놓고서는 경찰 만나면 명확해지겠지 했다고? 아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체포하라는 정도만 알고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행동 그런 강령들이 전혀 없었나 봐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불러준 거죠. 자기도 계엄인지 몰랐는데 딱 와서 야 누구누구 체포해 그리고 출동을 해 하니까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기는 하는데, 예. 아이 뭐 경찰들 만나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경찰들 만나보라고 지시를 받았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이제 구민회 같은 경우는 본부 쪽에서 이제 조로 이제 소령 정도 되는 사람들 이제 직접 투입이 된 거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뭐 만나봐라 뭐 해라 하면서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만나보라 그게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김대우 씨 말하는 그 어차피 김대우 대령? 거기 예. 김대우가 단장이니까, 때문에 예. 단장이 이제 보낸 거겠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김대우, 그러니까 여인영, 김대우, 그 다음에 구민회 요렇게 흘러간 모양이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고, 네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인영과 이 김대우가 전화 통화를 직접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황상 그리고 이 지휘 통계상 아마 했을 것이다. 대선은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거의 뭐 확신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그렇게 될 거라고 보통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뭐 그렇게 왔을 거라고 일단 간주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네, 이거는 사실 뭐 상식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참 당혹스러운 것이 예. 중령급도 이 작전이 뭔지를 모르고 출동했다면 사실 중령도 모르는 작전이 있을 수 있는 건 참 없거든요. 그렇죠. 난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윤석열 측도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들끼리 그 코어층 이외에 다른 그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고위직이 알면 세워 나갈 것 같으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고 당일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새 나갈 것 같으니까. 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계속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 계속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박선원 의원 계속 계엄령 경고를 했었죠. 심지어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령 선포되도록 따르지 말라고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바보 같은 게 하나 있어. 뭐였죠? 아무리 그 연관 장교들한테까지 중령들한테까지 연락 안 하더라도 한두 명은 해야 돼. 자기 신복들. 자기 나를 위해서 그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두를 만들어놔가지고 걔들은 꼭 움직였어야 돼. 그래야지 나머지가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건 못한 걸 수도 있겠다. 유치한 놈. 하여튼 저는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사실 맨 처음에 계엄 얘기 꺼냈을 때 속으로는 좀 과한데라는 생각이 그렇죠. 아마 저 같은 분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저희 진영에도. 그럼요. 근데 명확하게 느꼈어요. 이게 과하다고 느끼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계엄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 그러니까 나도 예. 낌새가 이상하다. 딱 계엄 낌새인데? 라고 하면서도 설마 했었어. 그렇죠. 설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참. 자, 마무리를 좀 짓죠. 예. 국민의 방첩사 과장.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잘 몰랐다. 예, 이게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잘못한 게 없대? 뭐 자잘못 같은 경우 뭐 잘 따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 구민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 측에서 이제 윤승영 변호사 측에서 상당히 좀 강압적인 느낌으로 이 변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잘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한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왜 변호사와 다른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했고 경찰이 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한다. 체포조에서 수사단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 경찰은 우리와 형제 같은 조직이다. 변호사가 오해하는 것 같아서 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경찰 쪽에 그 책임을 좀 경감시키려면 네.
군대에다 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논란이 그거잖아요.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체포도를 경찰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경찰 측에서는 아니 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방첩사인데 방통사가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라고 막 논방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기 다 사실은 사실 아마 현장에서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가면서도 야 경찰한테 떠넘겨 라고 했고 경찰은 야 군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계엄인데 서로 떠넘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게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네. 참 씁쓸하긴 해요 한편으로는. 네, 맞습니다. 자, 아이고 뭐 얘기 또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네, 오늘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재판이 있나요? 내일은 재판이 없고 금요일 날 김용현 재판과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습니다. 예. 자, 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 되기만 해봐라.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